40년을 함께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낯설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전화번호를 누르다가 손가락을 멈춘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엔 그렇게 편했는데 이제는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를 피로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친구가 변한 걸까요? 오늘은 나이 들어서 친구 관계가 불편해지는 진짜 이유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0이 넘어가면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친구 만나자는 연락이 오면 예전처럼 반갑지가 않습니다. 귀찮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만나기 전부터 벌써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저만 그런 게 아니더군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배웠습니다. 친구가 곧 재산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친구들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오히려 서운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어 넘겼을 일인데 이제는 며칠씩 마음에 걸립니다.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가슴에 꽂힙니다. 내 옷차림 왜 그래? 요즘 경제적으로 힘든가 봐. 별 뜻 없이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며칠 밤을 뒤척이게 만듭니다. 나만 이렇게 예민한 걸까요? 아닙니다. 중년 이후에는 누구나 이런 감정을 겪습니다. 더 무서운 건 비교입니다. 친구를 만나면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저 친구는 자식들이 잘 됐는데 나는 아직도 애들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데 나는 아직도 돈 걱정을 합니다. 저 친구는 건강한데 나는 병원을 달고 삽니다. 이런 비교가 계속되면 친구를 만나는 것 자체가 고역이 됩니다. 만나기 전부터 내가 뭘 입어야 하나, 뭘 말해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편하게 만나던 친구인데 이제는 준비를 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지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친구가 더 소중해지는 거 아니냐고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친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숫자로 채워진 친구 목록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친구들, 비교당하는 자리, 서운함만 쌓이는 관계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50이 넘으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건강이 최우선이 되고 마음의 평화가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친구 관계가 그 평화를 깨뜨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참고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용기 내어 거리를 둬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친구 없으면 외롭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친구 많으면 행복하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 그 불편한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가 불편해지는 이유, 그리고 그 속에서 찾는 진짜 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고민에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3신 김순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순희 씨에게는
40년 지기 친구 이명자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사이였습니다.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고 아이도 비슷한 나이에 낳았습니다. 둘은 정말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과 싸우면 명자 집으로 달려갔고 명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로 고민할 때도 시댁 문제로 속상할 때도 항상 함께였습니다. 그렇게 4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50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희 씨의 남편은 작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빚은 없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취업을 못해서 아직도 집에서 구직 중이었습니다. 딸은 결혼했지만 손주 봐달라고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순희 씨는 손주를 돌보며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빠듯했고 체력적으로도 한계였습니다. 반면 명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고 나왔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딸은 해외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매일 운동하고 취미 생활도 즐겼습니다.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순희 씨도 친구가 잘 되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만날 때마다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무심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나 다음 달에 유럽 간다. 같이 갈래? 순희 씨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바빠서라고 둘러댔습니다. 명자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필라테스 다니는데 너무 좋아. 너도 한번 가봐. 순희 씨는 필라테스 다닐 여유가 없었습니다. 손주 봐주고 파트타임 일하기도 빠듯했습니다. 명자는 악의 없이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순희 씨에게는 자랑처럼 들렸습니다. 비교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명자는 새로 산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비싼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맛있는 식당에 가자며 이끌었지만 그 가격이 순희 씨에겐 부담이었습니다. 내가 살게라고 하면 명자는 괜찮다며 계산을 했습니다. 그게 고마우면서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점점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오히려 우울해졌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자에게 화가 난 건 아니었습니다. 명자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상황이 달라진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명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이야,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 무슨 일 있어? 순희 씨는 아무 일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는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너는 여유롭게 살지만 나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야. 결국 두 사람은 점점 연락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명자는 서운했을 것입니다. 왜 친구가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게 슬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만나면 힘들었고 비교당하는 것 같았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게 순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순희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나이 들면서
친구 관계가 불편해지는 건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삶의 무게가 달라진 것뿐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뿐입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정은 서서히 멀어집니다. 순희 씨와 명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관계가 어긋나는 경험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과연 나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나이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인맥이 곧 재산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50을 넘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그 소중한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친구들에게 시간을 쓸 것인가? 아니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관계에 집중할 것인가? 이 선택이 중년 이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선택적 사회화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관계를 선택적으로 유지한다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 뇌는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집니다. 불편한 관계는 실제로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혈압을 올리고 수면을 방해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편안한 관계는 우리를 치유합니다. 웃음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삶의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친구 관계가 불편해지는 건 서로가 다른 인생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순희 씨와 명자는 둘 다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아직도 생존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여유를 즐기는 단계였습니다. 이 차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 것뿐입니다. 문제는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명자는 순희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순희는 명자의 선의를 비교로 받아들였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공감 격차라고 부릅니다. 삶의 조건이 너무 다르면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의 절망을 완전히 공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감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더 편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배웠습니다. 친구가 없으면 불쌍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젊을 때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 비교당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냥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심리학에서는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합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 고립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선택한 홀로서기입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병들게 하지만 고독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건 친구가 아니라 고독입니다. 나 자신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오래된 친구와 거리를 두는 것이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게 진짜 우정일까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만나는 게 옳은 일일까요? 아닙니다. 차라리 정직하게 거리를 두는 게 서로를 위하는 길입니다. 순희 씨가 명자를 피한 건 명자가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자를 위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억지로 만나서 서운함만 쌓는 것보다 거리를 두고 좋은 기억을 간직하는 게 낫습니다.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철학자들은 이를 건강한 경계라고 부릅니다. 나와 타인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상대방의 삶을 침범하지 않고 내 삶도 지키는 것. 이것이 진짜 어른의 우정입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짜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친구 숫자와 행복도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관계의 깊이입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2~3명의 진심 어린 친구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겁니다.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진짜 편안한 관계만 남기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을 바꿀 때입니다. 친구가 많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멈춰야 합니다. 대신 진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편안하게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중년 이후 행복의 핵심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고 진짜 우정을 찾고 혼자여도 괜찮은 삶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그리고 최근 1년간 만난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각 이름 옆에 만나고 난 후의 기분을 적어보세요. 편했다, 불편했다, 피곤했다, 행복했다. 솔직하게 적으세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 정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패턴이 보일 겁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면 항상 피곤하고 어떤 친구를 만나면 항상 편안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피곤하게 만드는 관계는 서서히 줄여가야 합니다. 편안하게 만드는 관계는 더 소중히 가꿔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에너지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한정된 시간과 체력을 어디에 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만나기 싫은 약속에 억지로 응하지 마세요. 바쁘다고, 몸이 안 좋다고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 겁니다.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걱정될 겁니다. 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친구도 화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알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당신이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절은 상대방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진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만나서 편했던 친구, 함께 있으면 편안했던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오래 연락 안 했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친구는 시간이 지나도 편안합니다. 전화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내 생각이 났어. 밥 한번 먹자. 거창한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나서는 진심을 나누세요. 요즘 힘들었던 일, 기뻤던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과장하지 말고,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세요. 진짜 친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진짜 친구 앞에서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게 진짜 우정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 조심스럽게 하세요. 나이 들어서도 새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을 때처럼 무작정 만나면 안 됩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찾으세요. 도서관 독서 모임, 공원 걷기 모임, 복지관 프로그램. 이런 곳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같은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서로 배우려고, 즐기려고, 건강해지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건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관계를 만드세요. 급하게 친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몇 번 만나보고 편안한지 확인하세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고 행동을 관찰하세요. 나이가 들면 관계도 신중하게 맺어야 합니다. 잘못된 관계 하나가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친구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혼자 산책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세요.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세요. 혼자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을 가지세요. 창밖을 보며 멍하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좋아하는 차를 천천히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세요. 혼자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읽다 보면 내 인생도 이해하게 됩니다. 도서관에 가서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 골라보세요. 혼자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과거를 회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노래를 다시 들어보세요. 그때의 추억이 따뜻하게 되살아날 겁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혼자여도 외롭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 그 시간이 나를 회복시킵니다. 여섯 번째, 작은 일상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친구가 주는 행복도 있지만 일상이 주는 행복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따뜻한 물로 세수할 때 그 온기에 감사하세요.
물이 나온다는 것, 따뜻하다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 그 음식에 감사하세요.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이면 큰 행복이 됩니다. 친구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 행복을 찾으세요. 내 안에서 찾는 행복,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7번째,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순희 씨가 불행했던 이유는 명자와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독입니다. 항상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고 항상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아래를 보면 끝이 없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친구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서 나도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친구가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나도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속도로, 나의 방식으로 살면 됩니다. 대신 과거의 나와 비교하세요. 1년 전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겁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8번째, 용서하는 연습을 하세요. 나를 힘들게 했던 친구를 용서하세요. 그 친구도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몰랐던 겁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하세요. 좋은 친구가 되지 못했던 순간들, 상처를 줬던 순간들, 그것도 용서하세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실수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친구도 없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용서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건 나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용서하고 놓아주세요. 그래야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9번째,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보세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친구는 많지 않아도 된다. 단 한 명이면 충분하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정은 필요해서 시작되지만 즐거움 속에서 꽃핀다.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내가 선택한 것이라면 축복이고 강요된 것이라면 저주다. 이 말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나요?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는 우정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진짜 힘입니다. 고독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수천 년 전 철학자들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들도 우정에 대해, 고독에 대해, 행복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질에서 온다고.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고. 10번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친구를 만나서 감사했다. 그것도 좋습니다. 혼자 산책해서 편안했다. 그것도 좋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어서 행복했다. 그것도 좋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매일 3가지씩 적다 보면 한 달이면 90가지입니다.
1년이면 1000가지가 넘습니다. 그렇게 쌓인 감사는 우리 마음을 바꿉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던 마음이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친구가 없다는 생각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감사로 바뀝니다. 11번째,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만나기로 했던 불편한 약속이 있다면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오늘 연락하고 싶었던 편한 친구가 있다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오늘 혼자 산책하고 싶었다면 신발끈을 묶으세요. 오늘 감사일기를 시작하고 싶었다면 노트를 꺼내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모레 하나. 이렇게 쌓이면 1년 후엔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친구 관계도 달라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마음의 평화도 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숙의 신호입니다. 진짜 소중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충분히 많은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정리할 때입니다. 진짜 친구만 남기고 나머지는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친구가 되세요.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와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실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첫 번째 방법을 실천하시겠다면 1번, 두 번째 방법이라면 2번.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참여가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 감사히 읽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짜 친구는 많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